언제부터인가 약국이 1층이 아니라 2층, 3층, 4층에 출점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약국이 4층에 출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4층에 개인 병의원들이 입점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등의 점포 비용과 월세, 관리비 등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일 겁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더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삼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경기 침체기에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큰 업종 전략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들수록 창업 비용도 줄여야 하고 점포 비용, 즉 임대보증과 월세, 그리고 권리금과 시설비 등도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인 보안업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업종이란 한마디로 업종끼리 아이템끼리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주며 윈윈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업종 간 시너지를 높이는 공생관계를 말합니다. 즉 아그와 아그새와 같은 병의원과 약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상권과 업종의 궁합, 입지와 아이템에 대한 적합도를 따져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만큼 상권과 업종과의 궁합과 입지와 아이템의 적합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 병의원 같은 경우 주택가 상권 중 단독주택이 밀집된 상권은 60대 이상 연령층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위주로 진료하는 정형외과, 신경과, 통증의학과, 침술원, 한의원 등이 입점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0, 30대 신혼부부와 영유아들이 많은 다세대, 다가구, 빌라, 20평형대 미만의 소형아파트 밀집지역 상권은 소아청소년과, 여성병원, 그리고 내과 등이 입점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 상권은 성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 상권만 해도 상권 유형에 따라 진료 과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보안업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권과 업종, 입지와 아이템, 즉 종목에 따라 보안업종의 세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 병의원도 종목, 아이템에 따라 상권과 입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동일 건물의 정형외과와 약국, 그리고 건강보조기구점, 안과는 약국과 안경점, 동물병원은 펜용품점 등이 궁합이 잘 맞는 보안업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점이 몰려있는 곳은 자파점과 수선점, 주유소는 자동차 경비센터와 타이어 수리교체점, 세차장, 자동차용품점,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점 등이 있으며 관공서는 행정사, 사진관, 도장명함, 사무용품점 등, 그리고 법원경찰청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실, 학원가 같은 경우는 분식점, 문구점,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용품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과 아이템에 맞는 상권과 입지를 찾아야 하고 출점하고자 하는 건물 안과 점포 주변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업종과 아이템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업종과 아이템의 시너지를 높여줄 생존관계인 보안업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점포를 볼 때나 자신의 매장에 대해 매출 증대를 위해 보안업종들이 어디에 입점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필자가 상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예비 창업자는 대다수 후보지 점포를 볼 때 그 점포만 보고 그 주위만 보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창업자들은 매출 증대 혹은 매출 활성화를 위해 상권과 입지를 분석하면서 보안업종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필자는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내서 후보지 점포를 보러 와서는 상권도 입지도 업종 구성도 보지 않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매출 증대와 매출 활성화는 자신의 매장의 상권 범위 혹은 영업 범위 안에 보안업종이 없다면 자신의 매장 안에 샵인샵 형태로 매장을 새로 개설해도 되고 전대차로 전대도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창업하기가 너무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리고 창업한 이후에도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사하더라도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국을 관심 있게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가 괜찮았던 시절에는 무조건 1층만 고집했던 업종이 약국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2층에도 출점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3층 이상 5층에도 출점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약국은 입지에 목숨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약국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국은 병의원의 생존관계인 보안업종으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개인병원, 의원 등 병원 종류와 진료 과목에 따라 입지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그리고 전문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병문안 고객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병원 출입구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출입구상의 주동선상에 위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성, 접근성, 주차 편의성, 인지성, 홍보성 등 입지 조건이 좋아야 좋은 약국 입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밀집 지역의 주택가 특성이 강한 상권에 입점해 있어서 그 지역의 근린상가 건물의 입지 조건이 좋은 대로변 1층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특히 각진 코너 점포 입지를 가장 선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과 권리금 등 점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2층에도 출점을 시작했고, 코로나19를 전후해서 최근에는 보안업종의 특성을 잘 살려 3층, 4층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 중 신도시 상권 경우 메디컬 센터 건물에는 건물 출입구 1층을 선점하려고 하고, 한 층 전체가 개인 병원이 몰려 있으면 그 층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곳을 선점하기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로 소문났거나 치료 잘한다고 소문난 병의원은 병원 출입구에 마주하고 있는 입지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약국은 보안업종의 특성을 살려 병의원이 몰려있는 입지에 치중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필자가 상권 현장, 창업 현장에서 경험한 수많은 사례 중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대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남성 직원과 여성 전문 약사는 남성 직원이 끊임없는 구애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이들은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여 조그만 약국을 개설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갈 즈음 남성은 약국이 입점할 수 있는 건물, 특히 병의원이 입점하는 건물이나 메디컬 센터 건물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는 약국이 출점할 1층을 미리 선점하여 오픈한 후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팔게 됩니다. 점점 더 이런 일을 늘리며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최근에는 약국 출점 전략을 개인 병원들이 몰려있는 3층 이상으로 그 전략을 바꿨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렇게 보안업종의 특성을 잘 살려 약국의 또 다른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기에 창업하기 두렵고 겁납니까? 앞선 사례처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 아이템이 출점할 상권가의 입지에서 보안업종의 현황과 추이를 잘 파악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패하고 망하는 점포들을 보면 상권과 업종의 궁합, 입지와 아이템의 적합성이 맞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구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업종 간 상호 도움을 주는 보안업종의 유무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자영업시장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업종의 구성, 형태 등을 잘 파악하여 출점한다면 실패할 이유도 망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안업종을 찾고 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경쟁업종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